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이버링 그룹 파티페이션, 그죠? NGP 효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NGP가 그 시험 문제 뭐 나오죠, 여러분? 네, 나오면 그 제가 소개하는 것들에서의 NGP가 거의 대부분 나올 겁니다. 이걸 뭐 출제자가 응용해서 내기도 쉽지 않고 기존에 있는 NGP 효과로 관찰된 반응들에 대해서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NGP를 잘 여러분 공부해 두시면 본고사 가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어떤 내용을 좀 한번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NGP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건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NGP 뭐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든다. 맞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NGP를 하나 했었는데 그 꼭 비공유 전자쌍만이 NGP 효과를 발생시킨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파이 결합, 그죠? 얘 따지고 뭐 공유 전자쌍이죠. 이 파이 결합이 NGP 효과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게 NGP가 일어나는데 여기는 파이 전자가 지금 여기가 좋은 이탈기압 보이시죠? OTS. 그죠? 여기 OTS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실제로 여기다가 그룹 4번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탈기가 자발적으로 해리해서 여기에 탄소 양윤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파이 결합이 얘를 공격하면서 이탈기가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고리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해서 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맞죠? 그런 다음에 얘가 그룹 4번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빵 공격하면 여기서 왼쪽에서 아세테이트 그룹이 연결되고 파이 결합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입체화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 짧은 다리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한 이 수소가 여전히 생성물에도 이렇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 탄소와 여기 탄소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입착이 뭐가 됐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존된 거죠. 또 왜 보존됐겠어요? 예, 파이 전자가 먼저 공격을 해서 백사이드로 그 전에서 고리 중간체가 만들고 다시 고리 중간체 반대쪽으로 아세트산 그룹 4번이 공격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입체학이 뭐가 될 것이다? 보존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파이 본드의 이웃기 참여 효과잖아요. 얘가 파이 본드의 이웃기작, 그죠? 파이 파티페이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탄소 이중 결합이 있어요. 여기에 탄소 이중 결합, 그죠? 요 이중 결합 파이 전자가 여기 OTS라고 하는 좋은 이탈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는 얘가 내부 친액체인데 이 내부 친액체가 이 CO 결합 이탈기죠. 이 CO 결합 이탈기의 반대쪽에서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백사이드 어택으로 들어가서 OTS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 이고리 구조에서 OTS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NGP를 일으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파이 결합과 파이 본드와 여기는 이 OTS가 동일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는 항상 보면 분자내 NGP가 일어나서 뭐 고리가 만들어진다. 이럴 땐 분자내 SN2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SN2는 입체하기 친액체가 이탈기의 반대쪽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NGP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또 코드 넘버하고 파이널을 계속 낼 건데 이렇게 쓰면 이번에는 여기가 OTS,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는 파이 전자가 어디를 여기를 빵 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 누가 아세트산 조건에서 가용 매프 대반응 속도가 빠르다? 오른쪽 구조가 빠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음은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좀 유사하죠. 예, 여기가 알키랄라이드의 알파탄소고요. 여기가 베타탄소죠. 이랬을 때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근데 베타탄소의 내부 친액체가 질소잖아요. N하고 S가 가능하다했으니까 이렇게 빵 치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졌죠. 자, 그럼 제가 여기를 메틸기가 붙어있는 탄소, 여기 메틸기가 붙어있는 요 알파 탄소를 우리가 여기라고 보면 되겠죠.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이 OH 마이너스가
어느 탄소에 연결된지 잘 확인해 보세요. 여기 베타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베타 탄소.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분자는 SN2에서 분자는 SN2 이렇게 빵 치고 이렇게 떨어졌죠. 이게 분자는 SN2에서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드는데 이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우리가 아지리디늄이라고 불러요. 예, 삼각형 고리의 헤테로 원자가 질소면 아지리딘이거든요. 근데 질소에 플러스니까 아지리디늄이죠.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NGP가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숙지하고 체크해야 될 사실은 바로 얘입니다. 보통 이런 반응이 가용매 분해 반응 조건으로 물이나 알코올, 아세트산 이 그룹 4번 조건에서만 가능한데 요것이 지금 얘는 특별하게 무슨 조건에서 일어난 거예요? 강염기성 조건에서 NGP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물하고 NaOH를 섞어요. 예, 물만 나올 수도 있는데 물만 주어질 수도 있는데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OH-까지 동시에 주어진 겁니다. 보통 여러분 여기가 S면요. 이게 S면요. 여기 OH-를 거의 주지 않아요. 물만 존재합니다. 그룹 4번만. 근데 이게 N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N은 유기화학에서 염기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염성 조건의 기질인 거죠. 그죠? 염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그래서 강염기 조건에서 반응을 시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질소가 알키랄라이드 알파탄소를 백사이드 어택합니다. 이렇게 백사이드 어택, 그죠? 그래서 떨어지죠. 이 단계가 RDS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RDS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고리 중간체 아지리디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지리디늄, 그죠? 이때 제가 강조했죠. 물이 용매로 있을 테고 누구도 있다고요? OH-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포커싱을 좀 해야겠다 했죠. 이 OH-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 OH-가 어디를? 입체장애가 작은 쪽을 공격해서 고리를 연 겁니다. 우리가 삼각형 고리 입체 선택성, 위치 선택성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잖아요. 친액체의 종류에 따라 또는 반응 조건에 따라 치환기 많은 쪽을 공격하냐, 치환기 적은 쪽을 공격하냐, 이런 고민들이 항상 우리한테 있는데요. 지금 보면 OH-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강염기예요. 강염기성 친액체들은 항상 입체 무리가 작은 쪽을 백사이드 어택해서 고리를 열게 되죠. 그래서 다음 같은 구조가 됩니다. 됐나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표현하기로 여기가 알파, 알키랄라디 알파, 여기가 베타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탄소고요. 여기가 베타 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니까. 그리고 베타 탄소에 연결된 거예요. OH-가. 그래서 하이드록시가 베타 탄소에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위치 선택성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강염기라는 사실, 그죠? 예, 꼭 잘 기억, 이해하시면 입체장애가 작은 쪽을 공격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OH- 조건, 여기는 일단은 요 기질이 있어요. 그럼 이 기질을 딱 보는 순간 여기 할로젠 알켈 조니탈기가 있어, 리빙 그룹.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 탄소에 직접 결합한 헤테로 원자가 있는데 얘가 N 또는 S인데 N이야. 그죠? 질소의 비공유성 좋은 친액체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를 빵 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됐죠? 그래서 분자의 SN2, 그죠? 요 과정이 좀 슬로우 서브스티튜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느린 과정이 이 과정이 SN2 분자의 RDS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OH-죠? 아까 전에 OH-가 다시 입체장애가 작은 쪽을 빵 쳐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생성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CL 자체가 결국에는 OH-기로 바뀌긴 하는데 물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라 OH-에서 바뀌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탄소에 연결될까, 이탄소에. 근데 생각해 보면 결론은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메틸기가 붙어 있는 탄소. 이 메틸기가 붙어 있는 탄소에 OH기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메틸기가 결합하고 있지 않은 이 탄소, 베타탄소에 OH기가 연결되더라. 왜 그럴까? NGP가 일어나서 삼각형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이 삼각형 고리 중간체에서 입체장애가
작은 쪽을 OH-가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다음같이 여러분 NGP 효과로 인해서 삼각형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죠? 아지리디듐이 만들어졌죠. 아지리디듐 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이 삼각형 고리 중간체에서 이 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친핵체와 여기를 공격하는 친핵체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얘기의 또 반복인데요. 이런 OH-가 들어있는 조건은 강염기 조건이죠. 그런데 물만 들어있는 조건은 강염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드록사이드가 있을 때는 그래서 OH-가 할 때는 입체장애가 작은 쪽을 빵 쳐서 이렇게 고리를 열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물이 있을 때는 어디를 얘가 여기를 공격해서 고리를 열 거란 얘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보면 1차 알코올이고 여기는 2차 알코올이죠. 다 하이드록시기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이드록시기가 도입이 됐는데 하이드록시기에 분류가 다르죠. 1차, 2차 알코올로. 그 이유가 바로 OH-를 이용해서 고리를 열었냐 아니면 물을 이용해서 고리를 열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반응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기 주어진 반응물 지금 얘는 1차 아민이죠. 예. 1차 아민이라기보다 여기 아민이 있어요. 아민. 그리고 2차 RX죠. 예, 뭐 RX로 구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2차 RX. 2차 RX. 여기는 몇 차 RX? 1차 RX죠. 맞죠?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구조 정체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반응 하나, 여기서 반응 하나. 한마디로 여기서 물러도 얘가 만들어지죠. 여기도 물러도 여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물만 넣으면 이쪽으로 얘든 여기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고요. 물에다가 OH-를 집어넣으면 물에다 OH-를 넣으면 얘나 다 이 중간체를 만든 후에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건 우린 이 고리 중간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했습니다. 할로젠 알킬이 있어요. 좋은 이탈기가 있어요. 여기 알파, 베타. 그죠? 베타 위치에 N이나 S가 있을 때는 삼각형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삼각형 고리 중간체에서 그룹 4번이 고리를 보통 여는데 그룹 4번과 함께 이런 강염기가 주어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S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N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N이 염기니까 염성 조건에서 반응을 시킨 거죠. S일 때는 보통 그룹 4번으로만 보통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근데 S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강염기 조건하고 그룹 4번이 섞여 있으면 강염기가 입체장애가 작은 쪽을 공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위치를 선택하는 것, 그죠? 충분히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뭐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NGP 구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했던 NGP가 바로 이런 다리 이고리 구조에서 둘 하나 이고리 구조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여기 파이 결합이 있어요. 그죠? OTS가 파이 결합의 반대쪽에 이렇게 존재할 때 우리는 여기 파이 결합에 의한 NGP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반응은 보통 그룹 4번만 넣거든요. 아세트산. 맞죠? 예,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가 다음같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기 있던 요 H의 입착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요걸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얘는 파이 결합에 의한 NGP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탄소 사슬에 헤테로 원자가 있고 헤테로 원자는 적어도 한 쌍의 비공유 해상 가지고 있을 테고 이렇게 좋은 이탈기가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빵 치고 이렇게 하는 조건이 보통 그룹 4번이잖아요. 그룹 4번.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강염기. 보통 그룹 1번이 섞여 나올 수 있죠.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고리 중간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헤테로 원자에서 고리 중간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죠? N이면 아지리디듐,
구조가 만들어지고 여기 황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G는 N하고 S만 가능하다. 삼각형 고리중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O는 삼각형 고리중간체는 불가능하다. 일단 이게 포인트였고, 그죠? 이때 이 상황에서 그룹 4번이 있다면, 그룹 4번 여기 그룹 4번, 그룹 4번만 있다면, 그룹 4번만 있다면 입체 장애가 큰 쪽으로 공격할 겁니다. 이 두 탄소 중에. 그룹 4번과 함께 강염기 그룹 1번이 존재한다면 이 두 탄소 중에서 입체 장애가 작은 쪽을 공격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룹 4번만 주어진 상황인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이제 주 생성물의 구조를 여러분 잘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리 열린 반응,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피트 친구들이 고리 열림의 위치 선택성.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하기를 바라는데 그 일반화할 수 있는 건 뭐 이게 에폭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할로늄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지리디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런 것들 이 보통 나오죠. 여기에 강염기가 존재한다. 그죠? 강염기 꼴 강친이 된다. 이럴 때는 항상 일반화가 돼요. 강염기가 강친이 됐다. 입체 장애가 작은, 입체 장애가 중요해요. 입체 장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체 장애가 작은 탄소를 백사이드 어택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약염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염기. 이렇게 강친 약염기인데 또 약염기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약염기인데 그래요. 약친이에요. 그죠? 이때는 입체 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적인 요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즉 입체 장애가 큰 쪽을 공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끔 약염기인데 강친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X-죠. 우리가 할로늄 중간체에서 X-가 치한기가 많은 쪽을 공격하잖아요. 그게 X-는 약염기인데 강친이란 말이에요. 그룹 3번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커싱은 강친 약친이냐가 아니라 바로 약염기입니다. 약염기. 그러니까 약염기성 조건에서는 전자적인 요소가 중요하고 강염기성 조건에서는 그죠? 입체 장애가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는 것이 우리 수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고리 열림 반응의 위치 선택성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이제 문제 적용시켜보고 틀린 것들을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NGP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한두 개 NGP를 더 소개할 겁니다. 뭐 코드 넘버하면서 계속 나오긴 할 텐데 뭐 시간 될 때마다 계속 한두 개씩 여러분 촬영해서 이제 촬영이죠 이것도 아이패드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개념을 잘 정확하게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지금이 이제 한 100일 남은 것 같아요. 100일. 그죠? 힘든 시기죠. 여러분 힘내시고 그 몸과 마음을 좀 잘 컨트롤하는 게 쉽진 않지만 힘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응원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